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풀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 자, 해의 의미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 거죠. 더불어 중근의 의미를 알고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방정식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즉, 참인지, 거짓인지, 자,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항등식과는 다르죠. 항등식은 항상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인 것이고요. 방정식은 그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등식이어야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럼 2차 방정식이 뭐겠어요? 그쵸? 주어진 식이 그 문자, 미지수에 대한 2차 식이어야 되고요. 2차식 이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는 0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면 미지수 x를 쓰죠.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 이퀄 0 이렇게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태는 다음과 같아요. 상수 a, b, c가 준비되어 있고요.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그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반드시 이 a는 0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이때 저는 제발 이걸 abc로 외우지 말아요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은 x제곱항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개수의 값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a만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b나 c는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항이 살아있으면 되고요.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는 0이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본 문제가 이런 거죠. 다음 중 2차 방정식을 골라라. 뭐 그거 2차 방정식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런 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을 정리하는 거죠.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러한 형태인지를 확인해 봐요 란 이야기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는 거니까 x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이항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4가 되죠. 는 0이지만 그거를 는 0 이렇게 적어도 괜찮잖아요. 자,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습니까? 네, 2차 방정식 맞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은요.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좌변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3x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좌우변의 2차항이 소거가 되죠. 그럼 실제로 남는 거는 3x 이항할까요? 마이너스 2는 0으로 얘는 뭐예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3번은요. 이거 한쪽으로 다 이항했다고 칠게요. 이항하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항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예요? 3차죠. 3차항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아니죠. 자, 4번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변 정리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로 전개가 되죠. 자, 요렇게 해놓고 보세요. 그 2번을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잖아요. 2번.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니래요. 2차 방정식이 아니래요. 왜 했더니 사라진대요.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부호를 실수하는 그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쇼츠 영상을 많이 봐서 너무 빨리빨리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거 좀 주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하면 실제로 정리했을 때 4x제곱 플러스 4x제곱인 거니까
8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 돼서 2차 항이 살아있잖아요. 2차 항만 살아있고 는 0이면 2차 방정식 맞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2차 방정식인가요? 아닌가요? 하면은 2차 방정식 예, 2차 방정식 아닌가? x제곱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알려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 중요하죠. 자, 해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친구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짚어주셔야 돼요. 나중을 대비해서요. 고등 과정까지도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인지 확인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키셔야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x를 미지수, 즉 해에 해당하는 문자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 그리고 2차 항만 안 사라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0이 아니다. 이것만 짚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해는 뭐예요?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인 거죠. 그래서 해는 바로 뭐예요? 그 문자의 값인데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다. 그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의 값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푸는 방법을 알면 되게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플러스 6 플러스 2로 0이 아니네요. 그러면 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되죠. 자, 대입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2로 0을 만족하지 않네요. 그럼 얘도 해가 아닌 거죠. 자,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딱 봐도 아닌 거 알겠지만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좌변의 값은 2가 되고 우변은 0인데 같지 않죠? 그래서 해가 아니고요. 자,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자, 1을 대입하면 불러보세요. 얼마 나오죠?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계산해서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아, 그럼 얘는 해가 맞네요. 얘 아니고 얘 맞네요. 자, x에다가 2를 대입해 봅니다. x는 2. 자, 2를 대입하면 계산 결과 얼마가 되죠? 4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거 계산하면 얼마 돼요? 0 되죠? 는 0을 만족하네요. 그래서 얘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해 맞습니다.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 2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하지만 원칙 상황으로는 x는 1, x는 2 이렇게 적는 게 원래는 원칙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x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해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 2 이렇게 적어도 크게 상관없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좀 습관을 들일 필요는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요, 문제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만 있어요. 2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4개 중에서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누가 안 적어야 돼요? 2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묘한 건데 선행이 돼 있거나 풀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푸는 방법으로 풀어서 x는 1 또는 x는 2라고 적어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x는 1, x는 2 하는데 그게 바로 기본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x의 값이 이렇게만 주어져 있는 상황일 때 해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x는 1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는 x의 값 중에 2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뭐 1대에서 이 조건을 확인하는 연습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그 풀이 방법을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겠죠.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말이 없다면 도대체 2차 방정식을 푸는 해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기본 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특별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가정 아래에 자, 문장으로 한 번 정도는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곱이 0이 되는 경우에 논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개수 혹은 두 식이 이렇게 있어요. 곱이 0이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적어도 하나는 0이겠구나. 둘 중 하나는 0이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곱이 0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0이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네, B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가 0이어야 돼요. A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곱이 0이 되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는 0 또는 B는 0입니다. 바꿔 말하면 또는의 의미는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줘야 돼요. 적어도 하나는 만족한다의 의미는 얘만 만족하고 얘가 만족하지 않아도 되고 얘만 만족하고 얘가 만족하지 않아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돼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1번과 3번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눴죠.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일일이 적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곱이 0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문장으로 A가 0이거나랑 같은 표현은 또는이죠. B가 0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제 이 논리를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적당히 잘 이 좌변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x-1, x-2는 0이 됐다. 그럼 얘가 A고 얘가 B잖아요. 그러면 x-1이 0 또는 그리고 x-2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아니까 적어보자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혹은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을 풀어라의 의미가 바로 뭐죠? 해를 구하세요. 혹은 근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가장 기본 원리는 만약에 내가 이 좌변의 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면, 나타낼 수 있다면 0 또는 0, 즉 요 논리를 이용해서 0 또는 0이 되는 거니까 근을 x는 1 또는 x는 2라고 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을 빼먹었을 때는 감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써먹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하는 게 바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해를 구해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번 먼저 접근해 봅니다. 쟤는 어떤 게 보이죠? 제곱차 제곱이 보이죠? 16x의 제곱은 4x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입니다. 제곱차 제곱. 자, 인수분해하면 합차의 곱 혹은 차합의 곱. 그래서 4x 플러스 3, 4x 마이너스 3은 0으로 적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게 0 또는 뒤에 게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4x 플러스 3이 0 또는 그리고 4x 마이너스 3은 0인 거죠. 얘를 이항하고 양변 4 나누면 해는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또는 x는 얘 이항하고 4 나누면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몇 개예요? 3개. x제곱의 개수가 1. 합곱. x제곱 합 x 플러스 곱. 그러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21이 되고요.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수가 그렇죠. 마이너스 7과 3이 보이죠. 곱해서 맞고요. 더하면 예 맞습니다. 확인하고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7 그리고 x 플러스 3은 0. 맞죠? 그럼 곱이 0이에요? 0 또는 0. 그래서 2번 바로 갈 수 있죠? 얘가 0이 되려면 x는 7 또는 얘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 자, 원리적으로 한번 정확히 적었기 때문에 이제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외우게 하지 마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걸 이렇게 절대 하지 마.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원리를 반복해야 되는데 한 번 알았으니까 답 적을 때 이 수의 반대보 적는 거야. 이 수의 반대보 적는 거야. NO!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습관을 들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거 0인 거 그려요. 아까 했던 것처럼요. 0인 거 그려요. 그래서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각각 풀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반복해서 처음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합곱의 인수분해 맞나요? 그럼 누가 있죠? 9와 3이 보이죠? 9 곱하기 3은 27, 합이 10이 맞나요? 그래서 x 플러스 9, x 플러스 3은 0이고요. 0 또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 또는 뒤에 거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네 번째 거.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써볼게요. 5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는 0. 제가 온몸을 다해서 설명드렸던 그 뭐죠? 대각선의 곱의 합. 맞죠? 자, 누가 보이나요? 5하고 1 먼저 써볼까요? 대각선의 곱의 합이 얘가 돼야 돼요. 또 곱한 건 음수예요. 근데 합했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절대값이 큰 쪽이 음수라는 얘기죠. 그 뭐 보여요? 1하고 2. 이쪽에다 2를 줘야지만 곱했을 때 절대값이 커지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맞나요? 확인. 곱해서 마이너스 10, 곱해서 플러스 1.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9 맞죠? 자,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XX 생략된 거니까 5x 플러스 1. 자, 그리고요. 이렇게 1x 마이너스 2는 0. 0 또는 0. 자, 이게 바로 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하시고요. 한번 적으라고 하세요. 5x 플러스 1은 0 또는 x 마이너스 2는 0. 여기는 5x는 마이너스 1 또는 그리고 여기는 x는 2가 바로 나오죠. 결국 얘를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5분의 1 또는 그리고 x는 2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매번 적을 때 누가 제일 귀찮고 힘들까라고 하면은 저요라고 하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바로 이렇게 해를 적을 때까지 연습하자라고 설득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재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과정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답이랑 확인하는 연습을 하루만 뭐 길어야 이틀 정도 투자를 하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4번까지 풀었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식을 정리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인지 아닌지는 일단 잘 몰라요.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식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전개해서 이러한 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도하는 게 바로 뭐예요? 1단계가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그게 안 될 때 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 전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상수항 좌변이항 플러스 5는 0. 합곱의 인수분해 맞나요? 곱이 5가 되는 거. 1, 5. 합하면 6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5는 0. 자, 이제 해 불러볼까요? 뭐뭐 나오죠? 여기서 x 플러스 1은 0. 즉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또 전개 필요하죠.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8x 한쪽으로 몽땅 다 이항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합곱의 인수분해 곱이 마이너스 12, 합이 4인 거는 누구누구 있어요? 6하고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똔똔똔 x는 자 여기 앞에 거는요 마이너스 6 또는 뒤에 거 x는 2. 순서 바꿔 적어도 상관이 없죠? 자 3번 정리 들어갑니다. 자 불러보세요. 전개 같이 하실까요? x제곱 곱의 2배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제곱이 1은 가로 풀어서 4x 플러스 16. 한쪽 이항 정리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나옵니다. 이항하고 정리 맞나요?
자, 곱이 마이너스 15, 합이 마이너스인 두 수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3이죠. 자, 그럼 쓸게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은 0.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드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쓰고 합이 얘가 맞는지 곱이 맞는지 확인하고 하세요라고 저는 꼭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되죠?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게 전개하고 정리해서 해를 구한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중군의 의미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중군이 뭐냐? 일단은 뜻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해를 구했는데 중복이 됐대요. 중복이라는 얘기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이 해를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중군이라고 한다. 중군만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중군이냐고 말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누구의 중군이에요? 라고 하면 이 거의 중군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곱이 9, 합이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내도 괜찮죠? 1구는 아니야. 3, 3은 9 더했는데 6돼. 근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이 6이잖아요.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어머나 웬일이에요? 이거는 x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한 거잖아요. 원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었겠죠.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이거는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는 0.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써볼게요, 일단은. 그럼 x는 3 또는 x는 3인데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중복이 될 때는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x는 3이라고 한 번만 적고 얘는 옆에다 대신에 중군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에 의하면 x3은 누구의 중군이에요? 주어진 2차 방정식 이것의 중군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표현하게 하세요. 물론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 거지만 공부를 할 때는 문장으로 적는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지만 나중에 응용하는 문제일 때 푸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군이 왜 나왔지? 얘는 x-3의 제곱이었을 거야. 역추정하는 거죠. 어떤 2차 방정식의 중군이 x는 3이래요.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중군이 x는 3이래요. x는 3을 중군으로 갔는데요.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얘를 일단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고쳐야겠죠. 그리고 좌변을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잖아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이었다고 친다면 여기 전체에다가 2를 곱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2의 x-3의 제곱은 0. 이거를 풀어도 얘는 뭐예요? x는 3이라는 충분을 가는 거죠. 만약에 2분의 1의 x-3의 제곱은 0을 풀어도 x-3은 0, x-3은 0. 어차피 얘 양변에 2를 곱하면 제가 되잖아요. 그쵸? 얘도 양변에 2로 나누면 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원래 주어진 방정식은 같은 건 아니었죠. 엄밀히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몽땅 다 2로 묶어내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져서 는 0인 거니까 해를 구하고 봤더니 x는 3이란 중근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해를 구하고 봤더니 x는 3이라는 중분을 갖는 거였잖아요. 애초에 원래 주어졌던 방정식은 다 다른 거였지만 해를 구하고 봤더니 해가 x는 3이라는 중분으로 같았을 뿐입니다. 결국 x제곱의 개수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좌변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죠. 누구의 중분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왜 처음에 가르쳐 줘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이게 좀 아시겠죠. 그래서 중분을 x는 3으로 가져야 하면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하고 1차적으로 여기 할 수 있지만 전체의 모든 항의 몇 배를 해서 원래 주어진 방정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니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이거 관련해서 응용하는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중군의 의미.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과연 중군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다음과 같죠? 2차 방정식이 중군을 가져요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 이퀄 0이었다라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있나요? 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로 만들 수 있었다면은 여기 뭔가 있고요. 2 곱하기 별 곱하기 x 그 다음에 이 별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문자보다 더 강력한 거는 모양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별과 x를 곱한 거의 2배 였으니 얘는 x 플러스 별 그리고 제곱은 0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얼마를? 마이너스 별이라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 x의 개수랑 상수항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근을 다룰 때 그 의미라는 거는 바로 x의 개수와 이 상수항의 의미를 아는 건데요. 상수항은 어떻게 구해진 거냐? 1차 개수의 절반, 얘를 2로 나누면 별이 남고 별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바로 뭐냐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값이 x의 개수가 1차항이죠. x 개수의 절반 전체를 제곱한 거랑 같아지면은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일 조건이 있는 거죠. 완전 제곱식일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수항은 1차 개수를 2로 나눈 1차 개수의 절반을 제곱한 값이 이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때라는 얘기는 중근을 갖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바로 이거를 쓸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상수항은 a-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이 1차 개수를 절반 나눈 거에 제곱이랑 같아지면 돼요. 즉 얘는 뭡니까? 바로 4의 제곱이겠죠. a-5가 16인 거니까 딴딴딴 a가 얼마면 돼요? 21이면 됩니다. 끝.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완전 제곱식 1차 개수의 절반, 즉 x에다가 1차 개수의 절반을 넣어주고 제곱 이퀄 0 이렇게 버리면 돼요. 얘가 전기한 게 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작업.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풀이 방법이 2가지인데요. 나 이거 귀찮아서 그냥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양변을 다 16을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16분의 25는 0.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바로 뭐죠? 상수항은 1차 개수의 절반. 자, 2로 나눈다의 의미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2로 나눈다의 의미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개수의 절반, 즉 2분의 1 곱한 거의 뭐예요? 제곱과 같아지면 돼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거는 잠깐 멈추시고 찰칵하고 제곱 정리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울 거거든요. 1초, 2초, 3초. 네, 하셨다는 가정 아래 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를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즉 16분의 25라는 것은 얘는요.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일단 써볼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32분의 a 전체 제곱. 계산이 좀 불편한 것 뿐이죠. 그러면은 16분의 25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죠. 분자 제곱하면 a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일단 풀어볼게요. 그리고 32를 제곱합니다. 맞죠? 그럼 a 제곱은 16분의 25 곱하기 양쪽에 32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자, 이제 볼게요. 네, 계산할 건데 16분의 25 곱하기 32 곱하기 32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되죠?
이렇게요. 얘는 얼마 돼요? 64죠. 얘 뭐의 제곱이에요? 8의 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이죠. 즉 5의 제곱 곱하기 8의 제곱은 5, 8의 40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A 제곱이 40의 제곱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제곱해서 40 제곱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40 아니면 플러스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0 또는 A는 40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수 A의 값과 중근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양수 A니까 A가 40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A는 40 구했고요. 자 중근 구해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지금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16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25는 0. 잘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얘 뭐의 제곱이죠? 4x의 제곱이죠. 얘는요? 5의 제곱이죠. 곱의 2배가 얘 맞나요? 맞죠? 얘는 뭐의 완전 제곱식입니까? 바로 여긴 좀 지울게요. 어차피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 4x-5 전체의 제곱은 0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똑같은 거를 2번 곱해서 0 나왔습니다. 그러면 4x는 5가 되는 거니까 바로 x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5라는 중근을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어차피 16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25는 0인 거와 양변을 16으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40x 플러스 16분의 25는 0인 거랑 근을 구하는 거는 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4x-5의 완전 제곱식은 0이어서 x는 4분의 5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얘가 4분의 5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절반을 제곱한 것이 바로 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아까 풀긴 했지만 약분하면은 2분의 5죠.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러면은 이거의 절반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고 이거의 제곱한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인 거니까 16분의 25로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맞잖아요. 그러면은 확인은 됐고요. 얘는 뭐의 완전 제곱식이냐? x-4분의 5의 완전 제곱식은 0입니다. 마찬가지로 x는 4분의 5의 중분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이 문제 돌아갑니다.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는데 이거를 무슨 공식에다가 막 대입을 해가지고 푸니까 나중에 헷갈려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 이거가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서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인 걸 이용해도 문제에서 원하는 a값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아까 과정 보시면 좀 계산이 녹록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싹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이거 플레이해가지고 보세요. 계산 과정은요. 그런데 요대로 놓고는 안 되냐? 아니, 됩니다. 자, 보세요. 제곱, 곱의 2배가 얘가 돼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빨라지는 거죠. 보세요. 4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여기는요. 25라는 것은 5의 제곱은 0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5의 제곱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의 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a의 부호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양수 a라고 했지만 저거 모른다라고 했을 때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a의 부호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4x에다가 5를 곱한 거에 2배가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지만 그냥 a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x의 개수니까 다시 쓰게 된다면 ax 1차 항인 거니까요. 곱의 2배가 이 1차 항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xx는 동일하게 쓰니까 안 보면 되고 마이너스 a가 40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는 a가 40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0 또는 40이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만 택한 것이고 여기가 40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제곱, 곱의 2배가 가운데 항인 걸 확인했을 때 완전 제곱식입니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거 풀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빠르죠? 그래서 다 필기해 두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다 끝마쳤고요.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 마무리해 볼게요. 곱이 0이라는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디서도 이렇게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곱이 0이면 각각이 0인 게 아니라 또는 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모든 항을 이해한 후 정리하고 인수분해를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중근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두 번 적는 것이 아니라 x는 3 이렇게 쓰고 중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은 더불어서 같이 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줘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도 또 나오죠. 해를 구한 뒤 원래식에 대입을 해서 점검하는 검산까지 더불어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실수를 완벽히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 유명한 그 아이죠. 근의 공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